네, 앞서 보신 대로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며 여러 청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투자 유치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한국 주식 시장에 좀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된 요인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지 말자. 예,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용어를 좀 많이들 쓰는데 한국이 이제 그만큼 싸게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좀 바꾸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좀 적극적인 한국 증시 투자를 좀 당부를 했던 그런 어떤 이번에 좀 서밋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 그리고 해소하기 위한 해법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상법 개정입니다.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두 차례 있었는데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셨고, 또 두 번째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가 아무래도 늘어나려면 MSCI라는 이제 지수가 있는데 여기 선진 지수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신흥국 지수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이제 그 발언의 좀 핵심적인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청사진들이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강한 신호라고 아마 외국인 투자들도 좀 이걸 느꼈을 것 같고, 여기 또 참석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제 미국에서도 월가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시티증권의 CEO라든가 또 자산운용사 핀코 CEO, 또 아까 말씀드린 MSCI 지수의 그 CEO도 직접 이렇게 참여들을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와서 직접 이렇게 한국의 좀 체질 개선을 얘기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뭐 정책들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외국인 투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지는지도 아마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앞서 말씀하신 3차 상법 개정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차 상법 개정안은 이제 1차, 2차 이제 지나면서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요걸 좀 확대한 거고, 2차는 이제 집중 투표제 요걸 했고요.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를 했는데, 3차는 이제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사주라고 하는데, 이 자사주를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자기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주식 수가 줄어들어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좀 발생할 텐데,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좀 강제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좀 기업들이 소각할 수 있게 하자. 이 소각을 하면 주식의 공급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에 좀 그 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증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3차 상법 개정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 결국 소액주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대주주 가치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소액주주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지배구조가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런 투명한 이제 경영 환경이 좀 펼쳐지면서 투자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미국식의 스타일을 좀 따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걸 이제 강제적인 어떤 법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느꼈을 땐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한국에 좀 투자하지 않을까 해서 좀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계의 반발이 있죠, 여기. 예, 재계의 반발도 있는 게, 특히 이제 자사주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권 방어 좀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외부에서 경영권 공격이 들어올 때 이 자기 주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거죠. 이제 재계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보완책이 좀 나올지 모르지만 재계의 반발은 일단 이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일단 가장 큰 좀 반발 요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신 MSCI 지수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름이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는데 그 전 세계 그 기관 투자들의 한 20%가 이 지수를 따라서 매매를 해요. 이 지수에 이제 편입된 국가를 보고 그 비중대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선진 지수, 신흥 지수, 개발도상국 지수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거 개발도상국의 프론티어라고 하거든요. 선진국에 23개, 신흥국에 24개, 개발도상국에 28개가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 유동성이나 시총 또 경제발전 규모로 보면 충분히 선진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데 아직까지 신흥국에 이 편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국 시장이 할인받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지수에서 선진지수로 이제 편입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번에 발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번번이 탈락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였나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외환 시장이 거래가 이제 지금은 새벽 2시까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네. 이 MSCI에서 요구했던 거는 24시간 개방 좀 해달라. 이 환율 시장을 네.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또 IMF도 있다 보니까 이 외환 시장이 되게 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3시 반까지만 그동안 좀 개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거래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MSCI에서는 이 어쨌든 이제 환율 시장을 좀 선진국에 맞게 24시간 좀 개방을 해라, 오픈을 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안 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번번이 선진지수에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개편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나 보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 시장의 변동이 커지면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가 좀 상당히 아직은 많은 편이지만 네. IMF를 우리가 또 겪어봤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 경제 이 자체가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쇼크들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4시간 열어놓지 않고 3시 반까지만 해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MSCI는 이걸 좀 풀어달라 네. 이렇게 좀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발언을 봤을 땐 이걸 때 열겠다고 지금 발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된다면 내년 6월경에 아마 MSCI 지수에서 바로 편입되는 건 아닌데 네. 아마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외환 시장을 24시간 개장하고 뭐 역의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뭐 지수 편입의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면 되나요? 사실 이제 이전에 좀 한 가지가 공매도 금지돼 있었잖아요. 근데 공매도 금지도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네. 이제 풀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외환 시장 특히 이제 여기에서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주식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 국내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지금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게 된다면 사실상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좀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우리 증시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하고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뭐 거의 역대급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빠졌죠.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뭐 이런 충격들이 좀 있어가 좀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우리나라도 좋았고 해외 증시도 좀 다 좋았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좀 AI 붐이 일고 있고 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돈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자산 시장은 반대로 또 오르는 이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일시적인 게 아니고 또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증시의 프리미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좀 밝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